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은퇴하면 이제 고생 끝, 낙원 같은 고향에서 편히 살겠다고 기대한다. 특히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던 교포분들은 한국에 대한 향수가 남다르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던 박 씨도 그랬다. 은퇴를 맞아 집사람 손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제 가족들 얼굴 자주 보고 친척들이랑 명절도 보내고 한국 음식 매일 먹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박 씨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1년 살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빨리 들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박 씨의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은퇴 후 귀국의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해보자. 박 씨의 첫 번째 고민은 의외로 낯선 한국 사회였다. 미국에 살면서 박 씨는 한국인은 한국인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친구도 여럿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3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 거리마다 달라진 풍경은 둘째치고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너무 빨랐다. 지하철도 너무 복잡하고 인터넷 뱅킹도 인증이니 뭐니 너무 어려워. 미국은 늙어도 천천히 살 수 있었는데 여긴 뭔가 나보고 늙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박 씨를 괴롭힌 건 경제적인 현실이다. 미국에서 모아온 은퇴자금이면 한국에선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갔다.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고 특히 의료비가 문제였다. 한국은 의료가 싸다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병원비가 다 내 돈이야. 한두 번은 참는데 자주 가야 하니까 부담이 크더라고. 미국에서 매더케어로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치료받던 시절이 그리웠다. 결국 미국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는 한국 장기 체류 마이너스 미국 의료보험 활용법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였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는 초반엔 좋았다. 자녀도 손주도 좋아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미묘한 벽이 느껴졌다. 애들한테는 난 그냥 손님이었어요. 한두 달까지는 좋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 나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결국 나가서 월세 얻었는데 외롭더라고. 자식은 바쁘고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주 못 만나고 교포 모임도 있었지만 정착한 느낌은 아니었다. 반면 미국에 있을 땐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 친구들이랑 매주 점심 먹고 바둑 두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 그게 노인한텐 전부였다는 말이 참 씁쓸했다. 사실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역기국 고민이 의외로 흔하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 통계나 교포단체 자료를 보면 일정 기간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시 미국으로 재이주를 계획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왜냐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국적이 한국이면 모두 똑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사람 중심이다. 교포로 오래 살던 분들은 납부 기간이 부족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이 적거나 없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가 확실했는데 한국에 오면 보장체계가 허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이긴 한데 노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자식 세대도 많다. 은퇴 후 부모를 맞이한 자녀 입장에서도 생활비나 공간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반갑게 맞았는데 다시 나가 사세요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박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여기서 살려면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달리 했어야 해요. 보험도 한국 거 가입하고 집도 내 명의로 해놓고 의료비 나올 자금도 준비하고 자식이랑도 솔직히 다 이야기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냥 감정만 보고 온 거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대목이다. 사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살까? 는 단순히 나라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할지,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복지와 의료를 어떻게 감당할지까지 다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또 다른 교포 출신인 72세 김 씨의 사례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2년 살다 결국 다시 미국으로 간 경우다.
김 씨는 한국이 너무 빠르고 시끄러워서 마음이 안 놓였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차라리 미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매일 산책하고 교회 봉사하며 살겠다며 돌아갔다. 반대로 준비를 잘해서 한국 귀국에 성공한 67세 이 씨 부부의 사례도 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일찌감치 한국 보험 가입 자격을 만들어두고 귀국 직전에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가깝게 사는 계획을 세웠다. 또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보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 씨는 한국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니 괜찮았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건 계획이다. 단순히 향수나 감정으로 결정하면 적응이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은퇴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고 복지 시스템도 다르다. 자녀와의 관계도 솔직하게 협의해야 하고 생활비 계획도 세밀하게 짜야 한다. 박 씨의 말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계획을 달리했을 것이라는 후회가 너무 흔하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듣고 나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새로 할 수 있다. 혹시 당신도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 귀국을 생각 중인가? 꼭 묻자. 한국에서 어디 살 건가? 의료보험은 어떻게 할 건가? 생활비는 충분한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건가?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씨의 고민은 실패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사례다. 누군가는 박 씨 덕분에 실패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미국을 고민하는 지금이 너무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놓쳤는지 알았으니 다시 설계할 수 있으니까. 박 씨의 마지막 말이 내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귀국을 고민하는 은퇴 교포들에게 던지는 솔직한 경고이자 위로일지도 모른다. 돌아오는 건 쉽지만 살기는 어렵다. 준비 없이 오면 결국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이야기하듯 친근하지만 깊이는 놓치지 않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고려하는 교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가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운데 행정제도 생활은 꼭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수십 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시민권, 영주권,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건강보험 문제를 보죠. 많이들 한국 의료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없으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려면 일정 기간 보통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보험료가 싸지 않아요. 자산이 있으면 월 10만 원이 아니라 2,030만 원도 나옵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에 4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 살면서 미국 은퇴자금으로 매달 400만 원 생활비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산정 방식으로는 상당한 재산과 소득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 병원비가 할인됩니다. 보험 없으면 진료비가 25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메디케어로 $20이면 끝나던 검사나 치료가 한국에서 무보험 상태로는 3,0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귀국 전 1년 계획표를 만들어라.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라. 6개월 이상 거주를 염두에 두고 귀국 직후 보험 신청 준비를 해라. 또 자녀와의 동거 문제도 단순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박 씨 사례에서 봤죠? 초반엔 좋은데 갈등이 생깁니다. 실제로 귀국 교포 중 상당수가 12년 내 분가합니다. 이유는 뻔해요. 생활 방식 차이, 프라이버시 문제, 경제적 부담. 자녀와 함께 살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대화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생활 패턴은 어떻게 맞출지, 혹시 분가할 경우를 대비한 자금 계획. 그리고 은퇴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외로움이에요. 미국에서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골프 치고 교회에서 모이고 자원봉사하던 분들이 한국 와서 갑자기 갈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게 준비 없이 오면 낯설고 어색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국 전에 지역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교회 등을 미리 찾아보고 연결. 한국 내 교포회나 동창회 모임과 사전에 연락. 주거지도 이왕이면 이런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선택. 이건 단순한 사교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은 우울증, 치매, 만성질환 악화까지 예방하는 핵심 변수로 나옵니다. 미국 NIH나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 다 뒤져봐도 결론은 같아요. 친구가 있어야 산다. 그러니 가서 알아봐야지 하지 말고 가기 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또 현실적인 돈 문제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은퇴자금 50만 불이면 한국에선 왕처럼 산다 착각을 합니다. 환율 변동 고려 안 하고 생활비 상승도 무시하고 의료비 보험료 세금도 빼놓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2인 은퇴부부 생활비 통계 2024년 기준 보면 최소 생활비가 월 18만 220만 원, 평균적인 은퇴 생활비가 월 30만 350만 원 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 여행비, 자녀 지원비,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 이상도 흔합니다. 즉 미국에서 월 달러 200만 300만 원 나오면 괜찮겠지 했다가 환율 떨어지고 물가 오르면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권하는 건 환율 리스크 대비 계획, 생활비 내역을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항목별로 따져보기, 예상 의료비 포함한 연간 계획 세우기, 또한 세금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면 한국 거주소득과 미국 소득이 엮여서 세금 신고에 외 금융계좌 신고 등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귀국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한국 내 재산과 미국 연금의 과세 여부 점검, 마지막으로 정착 기간을 유연하게 잡아라는 것도 팁입니다. 이제 무조건 한국에서 살겠다 말고 12년 살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요. 일부 교포 은퇴자들은 한국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해놓고 6개월씩 한국 마이너스 미국을 오가며 병행 생활을 합니다. 보험 자격도 채우고 가족도 자주 보고 미국 의료 혜택도 유지하고, 이걸 스노우버드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이건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귀국은 향수 하나로 결정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보험, 주거, 의료, 생활비,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세금 문제. 이걸 차근차근 따져보고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8세 박 씨의 한마디가 귀에 맴돌죠. 한국은 내 고향인데 내 고향에서 살려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고민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귀국이 후회가 아닌 행복이 되도록.